예를 들어서 천문기기 제작도감, 의방육지 편찬도감, 갑인자 주조도감, 도감을 붙이면 거기에 스폰서를 왕자나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을 스폰서를 두고 서포트를 다 하게 하고 각 부분의 사람들 모아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널 6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집현전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었어요. 이 싱크탱크에 총 100명, 99명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21명이 과학기술계였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이죠. 이게 근데 장영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세종 3년에 벌써 장영실을 중국에 보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노비 출신으로 뭐 손재주가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 베껴라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자경루도 복원이 되고 옥루도 복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 놀라운 거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중국에 가면 물시계가 지차 바퀴가 돌아가는 물이 내려가는 그 힘으로 지차를 돌려가지고 시간을 맞추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일본에 가면 세이코의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중국 9세기의 그 물시계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가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세종이 아니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중국하고 같은 거 만들자. 그죠? 그래서 자경루라고 하는 세계에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 잘했다고 또 칭찬을 했더니 이 천상시계까지 합친 옥루라는 그 시계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시계를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장영실이 훌륭한 게 아니고 세종은 어떻게 해서 장영실을 키웠냐고요. 그 세종시대는 장영실 같은 기술자가 장영실 1, 2, 3, 4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카이스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장영실 1, 2, 3, 4, 5가 돼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융합, 창의, 상생의 문화 아닙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죠. 이게 융합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 돼요. 세종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해갖고 책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인데 말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잘 몰라. 우리 언론에서 하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잘 모르니 언론에서 하자였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가 그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 문화, 그 칭찬은 왜 나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칭찬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대들고 막 항의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면 너희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반대 의견 막 하는데 반대 의견 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해서 누굴 줬어요? 백성들을 줬죠. 한글을 만들어 누굴 줬어요?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세종 때는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정신입니까? 당군 시대에 있었던 홍익인간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종의 리더십은 바로 홍익인간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모든 조선 백성이 행복한 그런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2,000명의 산업계 사람들한테 안기트 조사를 해봤더니 8가지 덕목 중에서 잘하는 건 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제일 낮은 게 하향 온정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약한 것이 미래 비전. 그 세 번째가 그 솔선수범이에요. 그 말만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지 않아. 근데 하향 온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향 온정은 이 뜻이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메슬로 인간 욕구 5단계 맨 위에는 자아실현 꿈을 이루는 거죠. 모든 사람 그걸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하향 원정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장영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의 리더십은 이 미래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하향 원정을 이끄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딱 이렇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칭찬을 하면 왜 신바람 나는가? 수평적 조직 문화의 기반은 상호 존중, 인간 존중이죠. 그것이 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회적 자본이 충실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황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데는 정말 누구도 따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의사결정할 때 항상 황이야말로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해. 황이 없으면 나 의사결정 못해.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황해가 한 일은 인재를 여기저기서 발탁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훌륭한 사람, 장영실 이런 사람들 다 황해가 추천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의 그 리더십을 강점 경영이라고 그래요. 단점은 잊어버려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 사람 잘하는 것만 얘기하자. 그래서 기단독장이에요. 그 세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의인불용이라죠. 저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의심하면 쓰지 말라. 근데 세종은 쓰면 믿었고 믿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장영실이 태어나도록 만든 거죠. 저는 이거를 이 전상원 박사님의 논문을 딱 받았을 때가 SDI 사장이 됐을 때예요. 그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게 뭐였냐면 브라운관의 양으로는 삼성이 제일 많이 만드는데 테레비를 제일 많이 만드니까 만드는데 기술은 소니가 1등이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소니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월드 베스트 기술을 만들어라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그 명령을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세종 때처럼 우리도 독서 토론하자. 자료를 모으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때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토론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1년 반 토론하고 났더니 또 어디를 능가하는 월드베스트 브라운관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정말 기적을 만든다. 왜 이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8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나? 그것도 들어가 보면 수요 공정회의라고 하는 반도체 토론 문화가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초인류가 될 것인가 가지고 과제를 바꿔가면서 토론해요. 계급장 떼고 하죠. 그런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재를 발탁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딱 해보면 1년 반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론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를 지금도 세계 1등이지만 이때 정말 후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놀라운 그 기적같이 했어요. 그때 2차 전지 삼성 SDI가 시작할 때는 LG 화학보다도 한 2년 늦게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지고 니켈 수소하느라고 엉뚱한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 토론 문화를 바꾸니까 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삼성기술원에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기술원 원장으로 갔을 때 모든 사장님들이 기술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3년 동안 우리가 돈을 마음껏 대줬는데 기술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은 비서실에 회장 모시고 있었으니까 가서 좀 기술은 문 닫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여놓고 이제 토론을 했죠. 자, 우리 문 닫게 생겼다. 뭔가 우리가 초인류가 돼야 돼. 그렇게. 그래서 여하튼 토론 세종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 4세대 통신의 메인 특허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자랑하는 그 CTF 기술, 저게 2조 원 단장이 만든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그 LCD 그 TV 요새 세계 1등이잖아요. 저 그 칼라 기술, 저것도 그 기술원에서 만든 거예요. 칼라 기술의 기술 가치가 1조 5천억인가 3년간 그랬고요. CTF 기술은 16조인가 과기부에서 인정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그죠? 그게 토론 문화다. 세종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삼성에서 나오고 농심에 가서 이걸 적용을 해보고 아 농심에도 되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은퇴를 한다면은 사회 정신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하루에 나눔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자. 선행을 하면 감사 체질이 돼야 되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자. 그리고 한 달에 2번 독서 토론을 하자. 책을 2권 읽자는 뜻이 아닙니다. 모여 앉아갖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 토론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1, 2, 5죠. 그래서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수평적 조직 문화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요즘은 행복 문화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 긍정적인 마음의 밭. 요즘에 그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족한 거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여러분들 앞에 감사 노트가 있는데 그 쓰는 방법이랑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21일간을 매일 5개를 쓰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100일 동안 하고 나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걸 알아요. 저 양반 성질 막 내고 그러더니 요즘 이상하게 뭘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하면 이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인재를 바꾸는 길이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쇼 아처라는 분의 그 책이 있죠. 이걸 보면은 성공 확률이 37% 늘어나고 뭐 창의력이 3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몰입도가 10배가 늘어나고 좋은 게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IQ가 문제가 아니야. 생각이 문제지.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어라. 그다음에 대가 없는 이 선행,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니스. 그래서 남한테 나눔, 홍익인간 생활화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행복 명상으로 여러분들 명상센터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행복 명상으로 뇌를 리셋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거죠. 근데 명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쉬운 방법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긍정심리학과 행복하기 해가 1800년대, 198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동이 터서 미국에 뭐 지금은 완전히 긍정심리학으로 판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해야 되고 상당히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3가지를 하려면 즐거우려면 긍정적이 돼야 돼요. 긍정적이 되려니까 감사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 있으려면 남한테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돕고 야 내가 도와줬더니 저 친구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삶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하는 거죠. 몰입을 하면 창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행복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복이 뜨냐 하면 행복해야 창의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하이텍에서는 앞장서 가시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하이타치가 필요한 거예요. 감성이 필요하고 창의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기술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엮어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이 전 세계인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지?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고 등에 잔등에 진땀이 흐를 정도로 그런 감성이 있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텍과 하이타치가 함께하는 인재가 되려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일 내에 오늘 갖고 가셔갖고 3일 내에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작심 3일로 3일 지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족들과 함께, 조직원들과 함께, 그 다음에 3주의 습관화, 3개월의 체질화, 3년의 문화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만 번을 완성을 하면 1만 번의 법칙, 아울라에 나와 있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거 감사를 쓰자 하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열심히 씁니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비슷해요. 저 군대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래. 그런데 그 20명 중에서 끝까지 써가지고 변화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이 그거에 또 20%, 전체에서 4%가 남아요. 100명 중에 4명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 불씨가 돼가지고 사방에 펼쳐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조직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전 군대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의 불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4% 불씨를 홍익인간형, 미래인재, 그래서 H형, 해피니스 리더, 이런 우리 H형 이제 미래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다니는 운동이 뭐냐 하면 4% 인재가 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삼성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93년 신경영 할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자고 하니까 지금 몇 년 늦었어요. 거의 30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의 핵심 인재를 바꿔야 되겠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다 바뀌면 아마 엄청난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날리지 테크놀로지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해피니스, 크리에이티비티 시대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 존중, 열린 소통, 융합, 수평적 조직 문화, 저희 문화가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죠.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창의력이 높다.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 그 감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열린 소통, 독서 토론을 통해서 열린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 조직의 융합 창발력을 높이겠죠.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 창의적 리더십이 바라야 돼. 근데 인문학적 소양은 책 읽고 토론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이 세종의 홍익인간 리더십과 접목을 해갖고 이런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과학기술계 5개 대학이 작년에도 한 바퀴 돌아왔고 올해도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이렇게 변화하면 아마 역사가 바뀔 거다. 저 한동대학에 갔더니 총장실 벽에 이 공이라는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직으로 딱 돌리면 H자가 돼요. 이게 바로 이 행복의 해피니스고, 그리고 홍익인간의 H고, 그렇죠. 이게 맨 밑에는 인성과 인문학을 깔고 위로 이 전문 지식 기술을 쌓고 그리고 융합 창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의 리더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군산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행복하길 바래. 어디 많이 보셨나요? 구글의 구호가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잖아요.
그런데 군사는 이 집은 한수 더 떴더라고요. 나보다 더 행복하기 바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QAIST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모두가 꿈꾸면 꿈이 현실이 되니까, 여하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초일류 카이스트 토론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기 2073년까지의 목표도 있고 2031의 목표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각 분야별로 토론하고 아까 바이오 분야 이상의 부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모두가 공감을 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심 전개, 목표 전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한 탐구실,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무한 탐구실은 뭐냐면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트리는 기술의 뿌리를 파들어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기술의 뿌리를 찾고, 한쪽으로 뭐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그 옛날에 그 NTRM 그래갖고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기술원에 있을 때 과기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세계에 맞춰서 거기에 모두가 침을 모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원의 전무 한 분을 단장으로 보내갖고 그걸 만든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카이스트가 이걸 선도해 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발표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